주식을 잘 하시려면 손실에 대한 방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계좌를 불리면서 거의 매달 한 연속으로 24개월 연속으로 수익이 날 만큼 손실에 대한 방어가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저는 뭐 폭락장에서도 작년 10월 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만큼 그렇게 손실에 대해서 이제는 익숙하기 때문에 또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손실은 웬만하면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들을 보시면은 이미 이해를 하셨겠지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주식을 매매하고 또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하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시장이 좋을 땐 그냥 무조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시장이 나쁠 땐 그냥 깔짝깔짝 소액으로 매수하면서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수익이 되게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손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면서 손실이 거의 안 나는 이유는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가 간밤에 다우어랑 나스닥이 둘 다 한 1.4% 수준으로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크게 오른 셈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죽쓰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전장에 거의 기관이 75억치 사주더니 지금 11시가 돼서 기관이 순매도로 전환을 하였고 외국인의 매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만기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는지 그 이후로는 끝까지 팔아먹고 있고 증시가 만약 이 황금선에서 올라온 자리에서 버텨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눌릴 경우 그럴 경우에 다시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700포인트 근처까지 가서 이 황금선을 깬 다음에 이 684 전 저점을 깨고선 완전히 폭락장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며칠 전부터 코스닥을 경계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뭐 코스피는 잘 매매를 안 해서 지수는 잘 신경을 안 쓰지만 코스닥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뭐 오전장에만 미국 증시 때문에 잠깐 반등했지 그 뒤로는 힘도 없죠. 종목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가 하는 것은 힘이 없어 보이는 시장에서는 그냥 정말 소극적으로 매매합니다. 뭐 괜찮을 때는 한 종목에 4천만원 뭐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거나 이러는데 장이 안 좋다 이러면 한 종목에 한 1,000만원 뭐 최대한 매매 금액을 줄이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실이 안 나는 이유는 우선 제가 매매하는 기준이 눌림목에서 매매하거나 아니면 고점을 뚫어줄 것 같을 때 매매를 합니다. 눌림목에서 매매할 때도 호가창을 보면서 이게 진짜 바닥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고 무조건 뭐 2, 3% 눌린다고 매매하면은 뭐 성공 확률도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호가창까지 지켜보면서 접근을 한다면 좀 유리한 호가창에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성공 확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눌림목에 매매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림목에 장 시작하자마자 눌림목에서 매매를 한다.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게 바로 못 오르고 이런 식으로 바로 못 오르고 그 다음에 내릴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오르다가 바로 내릴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오르면은 그냥 적정선에서 수익 실현을 하거나 상태를 보고선 계속 가지고 가거나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눌림목에서 만약 제가 눌림목에서 한 뭐 4,170원 정도에 매수를 했다. 이러면은 여기서 주가가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려가는 경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올라가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면은 일단 여유롭게 대응을 합니다. 1%라도 챙길지 뭐 시장 상황을 보고 더 좋으면은 좀 더 가져가고 힘이 꺾이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다가 힘이 꺾일 때까지 지켜보다가 뭐 절반 정도 매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4,170원에 샀는데 보통 제가 호가창을 좀 유리한 구간에서 사기 때문에 좀 유리해 보이는 구간에서 사고선 제가 사면은 보통 사자마자 몇 호가는 오릅니다. 근데 4,170원에 샀는데 한 4,180원, 90원 두 개에서 4개 호가가 오르다가 순식간에 다시 매수가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매수가를 좀 못 지켜줄 것 같다. 아니면 매수가 위에서 야금야금 물량이 쌓이면서 도저히 호가창을 못 올려줄 것 같다. 이럴 때 저는 본전에 손절을 합니다. 무조건 2, 3% 손실이 나오는 것을 볼 때까지 버티는 게 아니고 자신의 매수가를 깰 때 이때 손절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기서 사자마자 바로 내린다면 그 본절에 손절하기가 힘들겠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4,170원에 샀다. 근데 주가가 바로 내린다. 이러면은 일단 지켜봅니다. 한 번쯤은 지지가 걸리기 때문이죠. 한 번쯤은 지지가 걸릴 때 한 2, 3% 보통 90% 이상은 2, 3%그 정도에서 지지가 걸립니다. 제가 매수한 가격에서 2, 3%가 떨어질 때 지지가 걸려서 이 걸린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옵니다. 만약 4,170원에 사서 4,100원까지 떨어졌다. 근데 여기서 지지가 한 번쯤은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지지가 나오면 단기간에 훅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나온다 이거죠. 반등이 나올 때 4,150원을 넘고 또 자신의 매수가인 4,170원 부근까지 반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4,150원까지 막 반등을 했다가 여기서 힘이 붙여서 아니면 호가창이 도저히 매물이 버거워가지고 못 오를 것 같다 판단이 들면 이쯤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에서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오를 것 같다고 계속 판단이 되면 일단 매수가까지 지켜보고 여기까지 내렸다가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저는 매수가에 매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올라오면 이 2% 손실 볼 것을 본전에 잘 찾았다 이렇게 안도를 하고 매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전까지 올라왔는데도 힘이 죽지 않고선 계속적으로 살아있다. 한 번도 안 꺾이고 계속적으로 반등한다.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겨가는 편입니다. 저도 주식을 하면서 100% 맞출 때는 없습니다. 100%는 거의 안 맞고 하루에도 여러 가지의 종목을 매매하면서 뭐 A라는 종목에서 100만원의 수익이 났으면 B라는 종목에서는 뭐 2, 30만원 까먹고 그렇게 100%의 승률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절을 하는데 항상 제가 손절하는 걸 보면 거의 본전에 많이 팔아먹습니다. 제 기준으로 그래도 좀 유리한 가격에 샀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 유리한 가격을 못 지켜주고 내려간다는 것은 폭락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한 가격에 이 가격을 못 지켜주거나 매수하자마자 올랐는데 다시 매수 가격으로 내려온다면은 저는 그때 손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손절하는 종목이 10개가 있다 치면 10개 중에 한 7번은 거의 본전에 손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본전에 손절해도 수수료 세금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수수료 세금을 견디면서 본전에 손절해야지 나중에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매매 습관이 매수하고선 바로 내리면은 손절을 2, 3% 각오해야 될 때가 많겠지만 하지만 매수하고선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유리한 가격과 유리한 호가창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이 호가창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이 호가창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할 셈입니다. 계속 강의를 할 거고 이 호가창이라는 게
좀 변수가 많거든요. 변수가 많아서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숨겨진 그런 부분이 많은 게, 제가 차트랑 막 추세 이런 거 다른 부분에서 모든 것들은 다 말로 쉽게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 호가창만큼은 정말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이론적으로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 호가창은 웬만하면 경험으로 쌓는 게 중요하고, 이건 많이 볼수록 많이 경험할수록 좋습니다. 많은 종목에서 이런 호가창은 어떻게 움직인다, 뭐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서 이 호가창은 오를 수 있는 호가창이다, 내릴 수 있는 호가창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이 본다고 적중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다면 매매를 할 때 부가적인 요소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호가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고,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눌림목에서 매수하든 뭐 상승할 때 매수하든, 그래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한 조건에 들어가면 당연히 한 개, 두 개 호가는 무조건 올라주는데, 그게 올랐다가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올랐다가 내려가는 그런 판단이 드는 것은 호가창을 보고 또 내 본전을 못 지켜줄 것 같다, 이럴 때 본전에 매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손실이 거의 안 나는 이유이고, 뭐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하락장에서도 하락하는 것이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하락장에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지수가 폭락을 해도 빛이 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항상 오르는 종목은 있고 항상 우상향 중인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어차피 매수해서 자신의 매수가를 못 지켜주면 웬만하면 바로 손절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손실이 거의 나지 않는 이유이고, 손실이 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을 얻을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 손절 방법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손절을 하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이쯤에 손절하고선 바로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국일제지라는 종목을 뭐 매매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눌림목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반등을 못하고 내려가서 이쯤에 완전 바닥에서 손절을 했다,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손절을 하자마자 끝까지 오른다. 거의 보합해서 손절을 했는데 6%까지 막 끝까지 오른다,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100% 손절에 대한 제 의견이 100% 맞는 건 아니라는 뜻이고, 이것도 저만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절하고 폭락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을 원칙적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완전히 폭락하면 그것도 견딜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뭐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계속 보유한다면 당연히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손절 원칙을 지키고, 이렇게 제가 손절하더라도 바로 반등하거나 또 반대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원칙을 지켰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 그냥 이런 종목들은 바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빠르게 다른 종목을 탐색해서 매수할 자리를 찾거나, 아니면은 전날 뭐 관심 종목에 추가해놨던 종목들이 괜찮은 자리를 좀 만들어준다, 이럴 때는 그때는 좀 어떤 자리에 진입을 하겠다 이렇게 노려서 그 자리에서 좀 반등이 나와줄 것 같다, 이럴 때 매수를 하거나, 뭐 당일 이렇게 찍히는 종목들에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오늘 시장은 지금 11시 반인데 오전장은 거의 다 갔거든요. 오전장이 거의 다 흘러가는데 시장이 매매할 게 진짜 없습니다. 관심 종목들도 지금 죽 쓰고 있고, 관심 종목들이 완전히 폭락을 하고 있고, 오전장은 일단 분위기가 안 좋고 미국 증시가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안 하시려면 일단 충동 매매부터 안 하셔야 되고, 시장이 진짜 아니다 싶을 때, 진짜 매매할 종목이 없다, 진짜 매매할 자리가 아니다 싶을 때는 억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 유튜브에 좀 손절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또 충동 매매 때문에 계속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손실을 막는 것은 충동 매매도 중요하고 진짜 아니다 싶을 땐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돈 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할 거 없는 시장에서는 일단 구경을 하시고, 저도 지금 매매할 게 없어서 많은 분들이 또 충동 매매를 하시고 손절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리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